안녕하세요, 케이오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문호 개방 정책은 필수. 경제 전문가들 인력난 해소 위해 필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새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한국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민 사기, 그 이민 서류 위조, 취업 사기 등등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뉴스에서 많이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는 지금 신규 이민자만 43만 명인데요. 그 와중에 또 유학생, 취업비자, 뭐 임시거주자 등등해서 60만 7천 명, 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거죠. 최근에 인구 증가가 순 증가가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미 1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2025년까지는 최대 150만 명까지 지금 이민자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는 어쨌든 간에 이 경제 때문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 어떤 침체를 좀 덜 하기 위해서, 경제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쓰게 되니까요. 그죠? 경제 침체 이제 연착륙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거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도 기존의 4천 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서로 정부 정책자, 정부에서는 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루도 총리하고 윤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걸 낮추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택일 수도 있고, 그만큼 수요가 높아서 많이 원하니까, 젊은 사람이 많이 원하니까 또 해주는 정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 거주자들, 그리고 뭐 워킹 퍼밋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러 워킹 홀리데이로 왔는데 캐나다 살다 보면 이제 캐나다 이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민을 원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정책장, 저도 이제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워킹 비자를 받아서 독립 이민을 한 케이스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코스를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워킹 홀리데이로 오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해서 오잖아요. 그럼 영어 공부를 나중에 이민이 돼도 또 돈 들여서 공부시켜줄 필요도 없고, 대부분 그걸 스킵해서 바로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로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 일원이 되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사실상 이런 식의 공부를 해서 직장을 잡고 이민을 하든지,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캐나다 좋네, 바로 영어 되고 일할 능력이 되니까 바로 또 직장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민을 할 때도 아무래도 이런 코스들, 칼리지나 대학교 와서 취업하기 힘든 거, 소위 말해 저도 문과를 졸업했는데 문과 계열 말고요, 이과 계열에서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취업 많이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얼리 차일드 케어, 그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아니면 좀 LPN 간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취업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제 뉴스인데요. 버핏이 우리 오마하의 현자로 알려져 있는 버핏은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자,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합니다.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고속 성장기도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때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코로나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을 잘하던 시대였었는데, 아마 그런 시대가 끝났고 그런 어떤 성장기가 좀 끝나서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지금 아주 저성장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성장의 시대 또 돈 벌 수 있는 거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못 벌고 한다면 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의 어떤 부동산은 캐나다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부동산은 아무래도 좀 더 다른 뭐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근데 뭐 전문가의 견해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달러 기축통화 대체할 통화는 없다. 요즘에 보면은 미국,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달러 기축통화, 이제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시대가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달러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달러 기축통화의 대체는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미국이 여전히 패권 국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죠. 미국이 여전히 뭐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나 아니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이런 패권은 당분간은 그쵸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선박을 막고 있어서 곡물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연방은 들어오는 선박 등록과 검사를 거절함에 따라 사실상 곡물 계획을 중단했다. 이전 기존 합의 조항을 부인하고 있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가 지금 곡물 수출을 허용하기도 하고 또 호케함대가 이제 막기도 하고 해가지고 곡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지금 곡물 가격을 올릴 만한 필요가 지금 느껴진 건지 곡물은 전쟁 어떤 상관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수출한 거 막으면 안 되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건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은 서로 간 합의를 통해서 수출입이 이제 소용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시 좀 막히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막힌다 그러면 요즘에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분명히 다시 또 오르겠죠. 자, 서방 인식 바뀐 서방 우크라이나 종전서 중국 역할을 재검토. 사실상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작년 거의 중반부터 확실히 지금 종전의 기미가 보이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제 재건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었는데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지금 안 끝나고 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오히려 서방에서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종전에서 중국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그런 뭐 가스라든지 그런 거 많이 사주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사실은 서로 간에 친해지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해지면서 경제를 지금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게 옛날에는 이제 중국에 껴드는 거 서방에서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전쟁이 거의 끝날 막판에 중국이 나타나서 중국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막으려고 괜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나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비밀 무인 우주선이 9개월 만에 구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궤도를 돌면서 태양열로 또 전기도 공급하면서 이제 비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비슷한 걸 발표했다고 중국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무려 9개월 동안 우주에서 활동하고 귀환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도 역시 이제 순기술은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발전은 참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없이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의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 건 좀 성장 안 했으면 좋긴 한데 어떻게든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중국이 좀 분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지켜본 부동산 관련, 캐나다 관련 뉴스, 경제 관련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